흉기를 여기다 꽂아놓고 한 배 거예요? 같은 데를 막 찌른 다음에 정수리에다가 칼을 딱 꽂아놓고 간 거예요. 어우. 이거는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딱 그 김 씨를 보자마자 형사들은 이제 막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막 굴러가잖아. 그렇죠. 조건이 막 다 이제 부합되고 또 기획사 뭐 운영한다 그러면 약간 이제 껄렁거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쵸.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사치도 좀 부리고 뭐 그 연예인 흉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려지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사들은. 예. 근데 김 씨가 딱 들어왔는데 예. 그 자리에서 형사들이 아이고 헛다리 짚었다 그랬대. 왜요? 외관만 보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오늘은 337회. 네. 오늘이 4월 21일이죠. 네. 우리 홍 박사님하고 대한민국 살인 사건 337회. 337회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제법 길어서 빨리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03년입니다. 2003년. 2003년 5월 4일. 네. 예, 봄이죠. 10월 20일 10시 20분경. 10시 20분. 5월 4일 10시 20분경에 연예인 네.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이 씨가 있어요. 네. 이 매니저로 일하고 있던 이 씨가 그날 골프를 같이 가기로 했던 이 강남에서 잘 나가는 가라오케 사장 그 서 씨가 있었는데 네. 예, 45살이에요, 서 씨가. 이 사람하고 이제 골프를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예인 매니저로 일하는 이 씨가 이제 가라오케 사장 서 씨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 와. 그럼 파토가 났겠네요. 골프 치러 가기로 약속이 됐는데 안 와. 전화를 계속해도 전화도 안 받아. 예. 약속 장소도 안 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 이거 네. 왜 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서 씨가 거주하는 서울 논현동 소재에 있는 한 빌라로 찾아가요. 네. 예, 찾아가요. 화가 엄청 났어요. 왜냐면 이거 약속 골프가 안 지키니까 되니까. 씩씩거리면서 이제 찾아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상하게 그 이 서 씨가 거주하는 빌라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네. 현관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섰어요. 예. 들어서다가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안에서 풍겨오는 그 이 정체 모를 어떤 그 냄새. 예. 이것 때문에 이게 뭐야? 이제 이런 느낌 들었어요. 네. 그리고 조심조심 들어갔다가 그냥 으악 소리 내면서 이제 아이고. 뛰어나오게 되는데 네. 이 주방 들어가 보니까 주방 식탁 근처에 예. 완전히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 비스듬하게 누워있던 서 씨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사망한 채로 발견된 예, 거네요. 아주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놀래가지고 나와서 바로 이제 제일 먼저 후다닥 뛰어나와서 눈앞에 띄는 게 경비실이었어요. 네네. 그 경비실에다 얘기하고 네. 경비실에서 또 112로 신고하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건이 개시가 되는데 이날 그 원래 5월 4일 날 약속 이전에 이제 4월 29일 날 네. 이 씨, 예. 그다음에 서 씨 등등 해서 4명이 골프 약속을 잡아놨었던 거예요. 그럼 골프 약속은 벌써 며칠 전이고 4월 29일 날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5월 4일 날 이제 가기로 한 날인데 안 나타나서 얘 화딱지가 나갖고 집으로 쫓아갔더니 이렇게 죽어 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신고 접수하고 강남경찰서에서 바로 이제 가가지고 현장 감식을 하게 되죠. 네. 뭐 형사 일개 김인중 형사 등등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현장 감식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4월 29일 날이고 5월 4일이니까 이거 날이 뜨거울 때예요. 뭐 지금 요럴 때잖아요. 예, 요즘 예. 지금보다는 5월 달이 더 5월 덥죠. 어느 날 그 하루 뜨겁던 날 하는 말 있잖아. 봄볕 좋은. 그 시신이 상당히 또 실내니까 예. 부패가 돼 있는 상태였죠. 흉기로 살해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피비린내와 그 시체 부패.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거죠. 이제 과수반까지 동원돼 가지고 꼼꼼하게 감식을 실시했더니 역시 타살입니다. 그렇죠. 흉기를 사용했으니까 볼 것도 없이 네. 타살이에요. 그러면 이 숨진 서 씨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아까 1차 얘기는 했어요. 서울 강남의 유명한 가라오케 사장이에요. 근데 왜 유명하냐면 네. 시설도 좋고 설비도 좋고 다 좋고 한복판에 강남 한복판에 있으니까 그것도 다 좋은데 더 유명한 이유는 예.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출입하는 곳이에요. 그런 그 가라오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라오케 사장도 덩달아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영화에 투자도 좀 합니다. 이 연예계 쪽에 뭔가 조금 연이 닿는 그런 게 사람이에요. 있네요.
우리 홍 박사는 봤나 모르겠는데 색즉시공이라는 영화 있어요. 봤죠. 약간 그 에로틱한. 약간 에로틱하고 코미딕하고. 예. 색즉시공이라는 영화에 이 사람이 그 당시 돈으로 2003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화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가라오케 사장도 하면서.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 가라오케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뭐요? 영업사장이 하나, 바지사장이라고 그러지? 네네. 영업사장이 저 서시 밑에 있는 영업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네. 탤런트 황수정 씨 애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강 씨. 그 강 씨가 이 가라오케 영업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사의 주목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네. 요즘에 황수정 씨 안 나오대 허준에서 나오고 그 이후로 못 본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더라마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더 유명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각종 드라마라든지 영화 이제 종영 파티 장소로도 여기가 가라오케가 자주 이용되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섞이고 그러지 않게 하려고 가라오케 내에 돈을 많이 들여갖고 룸을 많이 설치를 했어요. 프라이버시 시켜주려고. 프라이버시 룸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고급스럽고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에요. 그렇네요. 노출을 연예인들이 꺼려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노린 거지. 잘 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거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냥 일반 그 오픈된 가라오케보다는 훨씬 낫잖아. 자기들끼리 가서 놀고. 그럼요. 그거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 씨는 현재는 이혼 상태예요. 8년 전에 자기 아내하고는 이혼을 했고요. 자기 이제 이혼한 아내라든지 뭐 자녀들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45평형의 이 빌라에 혼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많은 재력이 거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는 그 치과용 그 시트 생산업체인 어떤 그 회사에 부회장을 겸임하기도 했었던. 하는 일이 많네요. 사업가네. 네, 거기 뭐 저 이 치과용 시트 생산업체가 그 경기도에 사무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업무 있을 때만 한 번씩 출근하는 형태로 이렇게 겸직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당히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또 그 회사 다니면서 부회장하는 사람이 또 가라오케 차려갖고 연예인들 상대하고 한 거 보면 끼가 있나 봐. 그런가 봐요. 이런 서 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 서씨 주변 탐문해요. 그렇죠. 범인 잡으려면 탐문 들어가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본 건 경비원이죠. 그 45평형 그 빌라를 관할하는 경비원. 그 경비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서 씨는 혼자 살으니까 밥을 안 해 먹고 거의 햄버거를 자주 사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 살면 햄버거가 편한가 봐요. 혼자 먹으니까. 참 외로워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네요. 사람은 누구나 외롭고 외로워서 사람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혼자 살으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들 햄버거나 사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사갖고 올라가는 걸 경비원이 자주 봤던 것 같아. 혼자. 그리고 뭐 거의 집에도 안 들어오는 게 더 많았다. 바쁘게 살으니까. 경비원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주인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는데 집에 출입하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출입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하는 게 이 경비원이 얘기했어요. 근데 경찰은 경비원을 상대로 물어보는 이유는 출입자를 찾아내려고 그런 거예요. 누가 그 집에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경비원한테 제일 먼저 탐문을 한 거였었던 거죠. 그런 거고요. 이 시신 상태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14군데의 자창을 입었어요. 찔린 상처. 많이 찔렀네요. 자절창이라고 그러죠. 자창, 찔린 상처, 절창, 배인 상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부. 배를 많이 찔렀어요. 그다음에 어깨. 옆구리. 다 거의 상체는 그냥 막 요 상체 부분만 14군데를 찌른 겁니다. 그리고 제일 살벌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범행에 사용됐던 칼이 정수리에 딱 박혀 있어요. 정수리에. 이건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흉기를 여기다 꽂아놓고 한 거예요? 배 같은 데를 막 찌른 다음에 정수리에다가 칼을 딱 꽂아놓고 간 거예요. 이거는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이건 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잖아요. 그 시그니처일 수도 있고. 그랬던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공격을 막 받으면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벽에 이 손자국이 막 피 묻은 손자국이 막 찍혀 있는데 막 기대면서 이렇게 이미 찔리고 나서 막 이렇게 막 기대면서 이게 막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도주하려고 시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끌어다가 계속 찌른 것 같아요. 아이고. 손자국이 자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당시 상황이 한눈에 다 그려지는 거죠. 굉장히 처참한 거죠, 그냥.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 되잖아. 그렇죠. 자, 사망 추정 시간은 네. 4월 27일 자정전으로 봤어요. 5월 4일 날 발견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27일 자정전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을 어떻게 정하냐, 이제 이제 우리 뭐 구독자님들은 반은 알아. 후장이라고 그러죠. 항문에다가 온도계 집어넣어갖고 사후 온도 체크하고. 책정하는 거. 그 다음에 경직 상태. 상태.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시반. 또 시반 이런 걸로 이제 사후 사망 추정 시간을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4월 27일 자정 전으로 일단 추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집에 그러면 강도가 들었다면 창문을 통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겠지. 그러게요. 시정 장치를 부시고 들어갔거나. 그렇죠. 그런데 외부에서 침입하는 적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일단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추정합니다. 열어준 거예요, 본인이. 이 사건 왜 지문 적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 열어줬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면식범 소행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고요. 네. 그다음에 14군데를 급소 쪽으로 마구 공격했다. 요거는 청부 등 전문 이 살인가 전문가의 솜씨는 아니에요. 막 찌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청부를 시키면 단 한 한 방. 두세 방이면 그냥 보내요. 치명적인데. 정확하게 치명적인 급소만 따다닥 찔러놓고 그냥 끝이잖아. 왜냐면 혈흔도 많이 나면 안 되니까 다친 거니까. 근데 14군데를 마구 찌르고 정수리에 꽂아놨다? 이거는 전문가의 솜씨는 분명히 아닌 거고요. 원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수사 방향을 설정했고요. 그다음 이건 분명히 서 씨하고 감정이 있을 것이다. 이혼까지 했잖아. 미국에 살고 있잖아. 가족들은. 예. 가족은 연루시킬 필요도 없지. 그렇죠. 이 사람 개인하고 원한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그렇네요. 예. 높죠. 그래서 악감정이나 채권 채무나 거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사업하니까. 맞아요. 돈도 많고. 예, 그렇게 본 것 같고, 뭐 물론 뭐 우발 범죄도 염두에 두지 않은 건 아니에요. 네네. 뭐 그게 꼭 계획 범죄라고 또 단정질 만한 뭐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수사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이제 수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과연 사라진 물건이 있을까? 그러게요. 근데 있네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1억 원 상당의 손목시계가 있어요. 1억짜리 근데 무슨 시계. 시계가 1억이 넘냐? 좋은 시계인가 보죠. 명품 시계 한 점이 사라졌어요. 그것만요? 예, 1억 원짜리. 그거만이에요, 그거만. 그것만. 그러면 살인의 기회에 예. 그냥 시계가 보이니까 비싼 거니까 풀어가지고. 풀어서 갔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물세큰이라고 그러죠. 집안을 뒤지거나 휘적거리는 그런 모양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살인의 기회에 갖고 간 명품 시계 채갔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 강도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렇네요. 그리고 강도 목적이면 오버킬 할 이유가 없어요. 제한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예. 돈만 강취하고 사라지면 되지 사람 구태여 죽일 이유도 없고요. 예. 그다음에 시계 이외에 다른 거 안 사라졌다니까 이건 아닌 거고 이제 그렇게 경찰은 이제 수사하면서 염두에 뒀습니다. 네네. 자, 감식에 의한 증거물이 이제 나왔어요. 예. 현장에서 족적이 하나 나왔어요. 족적이. 족적 나왔어요? 이건 무지하게 중요해요. 족적은. 예. 왜 사람은 날라서 다닐 수 없으니까 반드시 족적은 지켜요. 예. 현장에 그렇죠. 족적이 있어야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족적이 딱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경찰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235mm예요. 여자 사이즈인데 그거는? 여자 사이즈죠. 네. 235mm입니다. 여성? 그럼 범인이 여성하고 같이 있었나? 그러게요. 여성하고 같이 들어왔나? 왜 그러냐면 또 거기다가 서 씨가 평상시에 여성 연예인들하고 접촉이 많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발견된 235mm 그 신발 자국 족적을 보고 예. 야, 이 여성도 여기 같이 뭐가 연관이 여성이 있다. 와서 죽인 거라기보다는 여성이 감정이 있어갖고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죽인 게 아닐까. 형사들은 이제 그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피해자 손에서 나온 머리카락 둘이 있었어요. 피해자 손에서 머리카락 둘.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손을 이렇게 펼쳐 보았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잡혀 있으면 형사들이 엄청 좋아해요. 처음에. 네. 아, 반항하면서 범인 머리끄댕이 잡아 당겼구나. 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의 주인공이 범인이구나. 예. 이 새끼만 잡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등식은 그래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 같아요? 고통스러워 죽어가면서 자기 머리털 뜯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대충 뭐 내 나름대로 통계를 넣으면 예. 80%는요 자기 머리털 뜯어요. 고통스러워서. 네, 그래서 뭐 10번에서 8번은 자기 이 손에서 죽은 시체에서 손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자기 머리털일 가능성이 많아요. 한 두 개 정도, 10개에서 2개 정도가 진짜 범인 거일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정말 횡의제, 형사들 입장에서. 너무 행복한 거지 그. 결정적인 단서니까요. 네, 결정적인 단서네. 이 사람도 피해자 손에서 머리카락 2올이 나왔어요. 누구 건지 몰라서 국과수 의뢰했어요. 네네. 여기서 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경찰이 또 CCTV 분석했어요. 네네. 그래서 4월 27일 약속했을 때는 살아 있었잖아. 골프 약속할 때는 예. 그게 일주일 전이잖아. 예. 그때 20시 30분경 이제 그 CCTV를 봤어. 예. 20시 30분경에 그 빌라 CCTV에 딱 찍혔어 그게. 이 사람이. 그럼 27일 날 들어온 거예요. 밤에 귀가를 한 거네요. 귀가한 거예요. 골프 약속하고 그날 귀가한 거예요. 예. 그것까지는 CCTV에 딱 찍혀 있어요. 예. 결국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본 사람은 골프 약속한 이씨 등등이지.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걸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거는 4월 27일 날 20시 30분경에 집에 들어가는 이 사람의 모습이 찍힌 CCTV.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간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4월 27일 자정전으로 사망 시간을 또 추정할 수가 있죠. 네네네. 뭐 시체 경직 뭐 이런 거하고 거기 다 대입해 보면. 네네네. 그리고 이 시간 전후로 그 빌라를 출입한 사람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그렇네요. 주기로 어떤 놈이 들어왔을 거니까. 그럴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CCTV에 외부인이 이 서 씨의 빌라로 들어가는 모습은 안 찍혔어요. 아무도. 안 나와요. 분명히 이건 서 씨가 문을 열어주고 범인이 들어간 거 맞는데. 네. 근데 안 나와요. 이게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응? 참 그런 거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경찰은 여기서 좀 답답해졌어요. CCTV 분석하고도. 이 사람만 딱 찍히면 그냥 딱. 그건 게임 끝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쉽게 잡히면 뭐. 그러나 이제 용의선상에 두는 사람들은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경찰 입장에서. 예. 그래서 금전 관계가 복잡했던 서너 명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줄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제 수사력을 집중하게 됩니다. 1차적으로. 네. 이제 그거 해서 안 나오면 또 털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 씨는 그 일대에서 유명한 인물입니다. 잘 나가는 인물이에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라오케는 연예인들 뒤풀이 장소로 이용돼서 연예계 마당발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알겠네요. 네, 연예계 마당발이라고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영화. 색즉시공에 1억 투자했잖아요. 거액을 투자하기도 하고 투자자이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리고 아주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유명 연예인하고도 아주 친분을 유지하고 있어요. 종합하면 네. 연예인과 연관된 금전 관계의 원한을 샀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예. 연예인과 연관된 금전 관계에서 누군가로부터 원한 샀을 가능성이 높다. 형사들은 이렇게 이제 본 거고요. 네네.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한 명을 이제 경찰이 집어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력 용의자로 선정을 하고 네. 이제 그 사람 알리바이를 깨기 시작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조사 끝에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딱 떠오른 거예요. 수면 위로. 누구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예. 49살 먹은 김 씨예요. 예. 49살 먹은 김 씨인데 네. 인기 여성 탤런트의 매니저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유명한 그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잘 되지 않아서 자금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키워드 두 개랑 진짜 딱 부합하네요. 연예인, 금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가 됐겠죠. 유력한 용의자로 예. 특정을 하고 이제 알리바이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했겠죠. 네. 그리고 금년 초부터 이 친하게 지내던 이 지금 피해자 서 씨. 이 사람한테 여러 번에 걸쳐서 5천만 원을 빌려간 적이 있어요. 채무가.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예.
죽은 서 씨의 채무자라고. 예. 5천만 원을 빌려가는데 또 이게 그냥 빌려주진 않았던 모양이 서 씨가 꼭 이자를 그러겠죠. 쳐서 받았나 봐. 예.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자를 제때 못 갚아가지고 7,500만 원으로 채무가 업됐어. 최종적으로. 세긴 세. 채무도 그 이자도 세긴 센 것 같아. 그러게요. 그런 사이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문제로 원래 친했던 이 피해자하고 예. 좀 다투고 그래서 근래 사이가 좀 나빠졌대요. 이제 이 지인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이 서 씨가 이제 죽은 서 씨가 네네. 이 김 씨가 제때 돈을 안 갚으니까 네. 독촉을 아주 심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막 모멸적인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돈 좀 못 갚는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욕적인 그 얘기하면 되겠냐 그래서 대판 싸운 적도 몇 번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딱 맞아 그냥 여러 가지로. 특히 또 이 서 씨는 돈 문제에 관한 지독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철저했답니다. 아주 그냥 친한 사이는 친한 사이고 돈은 돈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서 씨에 대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이 평가가 상당히 많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 김 씨는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경찰 입장에서. 그렇네요. 여러 조건을 그계산해 가지고 털다가 딱 하나 유일하게 우뚝 서서 남은 사람이 김 씨란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이 김 씨가 부합되잖아. 다 예측한 거하고. 예. 이제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그래서 이제 일단 불러다 조사하기로 했어요. 소환 조사. 네. 그래서 소환 조사 통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김 씨하고 서 씨 휴대폰 통화 내역 분석을 하겠죠. 네네. 그 분석을 해보니까 최후의 통화자야. 적어도 서 씨가 살아 있을 때 마지막 통화자야. 그 이후로는 서 씨 죽어서 통화한 사람이 없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소환을 통지를 하려고 형사가 이제 전화로 또 아마 오라고 부르려고 그랬나 봐. 그랬더니 휴대폰이 꺼져 있어. 김 씨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김 씨 아내를 통해서 남편분한테 나 어디 형사한테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또 연락 좀 빨리 하라 그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회로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아내가 연락을 했겠죠. 아내하고는 통화가 된 모양이에요. 네네네. 통화가 됐는데 대뜸 뭐라고 그러냐면 이 김 씨가 나 부산에 있어요. 그래. 부산에 있다고 말을 했어. 네. 그때 이제 형사가 간 보려고 그 서 사장 아시죠? 알죠. 서 사장이 죽었는데 아세요?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놀래요. 그때 이제 형사가 얘기해줘. 참고인으로 선생님 참고인으로 좀 물어볼 게 있으니까 경찰서로 좀 와주십시오. 용의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럼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라고 불렀어요. 이제 왔어요 경찰서로. 근데 딱 그 김 씨를 보자마자 형사들은 이제 막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막 굴러가잖아. 그렇죠. 조건이 막 이제 부합되고 또 기획사 뭐 운영한다고 그러면 약간 이제 껄렁거리는 느낌도 없잖아. 그렇죠.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사치도 좀 부리고 뭐 그 연예인 흉내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려지는 일반적인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형사들은. 근데 김 씨가 딱 들어왔는데 그 자리에서 형사들이 아이고 헛다리 짚었다 그랬대. 왜요? 외관만 보고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김 씨가 이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두 다리를 잘 못 써요. 절뚝거리고 그다음에 체격이 아주 왜소해요. 그거 보는 순간 형사들이 아우 이 사람이 아니겠구나. 살해 가능할까?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은 신체도 건장하고 태권도 됐던 사람이래. 그래요? 저 사람이 두 다리가 불편한 저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을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보여. 그래요. 그래서 형사들이 회의를 느낀 거야. 이게 우리가 잘못 짚은 것 같다. 네. 태권도 같은 거 운동 많이 했대. 등치는 않고도 아주 단단하고 좋대. 이 사망하신 분이.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하고 1대1로 붙어갖고 저 불가능한데 제압하는 게. 다리를 두 다리 못 쓴다는 것 자체는 이미 신체적 격에서 못 이겨요 정상인을. 그렇죠. 균형을 못 잡는데. 그러니까 이거 헛다리 짚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그 사람 경찰서에 오라고 불러놓고 표정을 살펴. 일반적으로 죄진 놈은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굴에 살자는 시옷 받침은 달고 들어와. 티가 나요. 맞박에 시옷이 살며시 보여. 살이 난 놈들은 도둑놈들은 디귿 받침 보이고 원래 그래.
근데 형사들이 그 얼마나 우리 말로 눈가를 이렇게 똑바로 두고 봤겠어. 근데 올 때도 표정이 덤덤해. 아무 특별한 그 변화도 없고 거기다가 다리 열지. 형사들이 아 이거 뭐지? 이거 말 그대로 이게 뭐지가 된 거야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들이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봤더니 손에 배인 자국이 보여요. 이 손에 배인 자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마구 공격하다 보면 14회 찔렀잖아요. 밀려가지고 반드시 손 다치게 돼 있어요. 앞에 걸리는 거 없는 이상은 이렇게 막아주는 거 없으면 일반 칼에 이거 막아주는 게 뭐 없겠죠. 있어요? 거의 없잖아. 그런데 손에 배인 게 보이는 거야. 이때부터는 형사들이 갑자기 이거 또 좀 이상한데? 그걸 바로 질문해요. 손 왜 그래요? 선생님 손 그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뭐래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갑자기 질문이잖아.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죠. 본인은 준비도 안 해가지고 온 거 아니야 손.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형사가 손 왜 그런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때 대답을 우물쭈물하면 의심받으니까 빨리 대답해야 된다는 범죄자의 어떤 심리가 있어요. 이 범죄자 바로 이제 대답해서 이 범죄자라고 단정하면 안 되지만 아 내가 만화방에서 만화 보다가 병이 깨지는 바람에 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형사들은 당연히 만화방 가갖고 병 깨졌는지 확인하러 가거든요. 그러겠죠. 이제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형사들은 이때 상처를 딱 보는 순간 보이거든요. 이게요, 이 밀려서 이게 한 거는 이렇게 결이 달라요, 상처도. 그렇죠. 깨진 병에 베인 거랑 사람을 찌르면서 그 반동으로 베인 상처하고 병이 깨지면서 다치는 이 그 상처 정도는 형사들이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형사들이 볼 때는 분명히 밀린 자창이에요. 밀린 자창이라고. 이게 찌르면서 이게 그 날이 걸리니까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역으로 베인 거지. 그렇겠죠. 역으로. 그렇죠. 이건 분명히 누군가를 공격하면서 밀려서 손이 베인 상처가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주병 깨지는 바람에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리고 형사들이 쾌재를 부른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뭔데요? 현장에서 235mm 족적이 발견돼 갖고 여자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었잖아. 네네네. 범인이 여자 데리고 왔을 가능성. 그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형사들이 여자 연예인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갖고 여자 연예인이 무슨 깡패나 애인을 동원해서 같이 와서 죽인 걸로 그렇게 처음엔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놈은 완벽하게 족적 안 남기고 도망갔고 여성이 아무래도 아마추어니까 실수해서 235mm 하나 남긴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235mm가 밝혀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 사람을 불러들이고 나니까. 감오시죠. 그렇네요, 교수님. 이 사람은 소아마비였잖아 어려서부터. 발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작죠. 작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그 발 크기하고요. 또 거기서 쟀어요 경찰이. 김 씨 발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여자 아니에요. 야, 여자가 아니었구나. 이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형사. 그렇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이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밀린 상처야 미안하지만 족적도 지금 네 발하고 딱 맞아. 이걸 객관적인 증거로 해가지고 추궁합니다. 마지막 통화자도 너야.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람이 타고 온 차 그랜저 XG였었거든. 이거를 바로 경찰이 감식해요. 수색 감식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건 현장의 혈흔 서씨 혈흔이지. 그렇죠. 그 혈흔을 차에서 발견해. 의외로 쉽게 끝났죠. 근데 지금 제가 쉽게 왔어요. 강남 형사들은 고생 돼지게 하고 온 건데 저는 지금 쉽게 온 거. 설명하다 보니까 이 정도 증거들이 되면 족적 나왔지. 아마 짐작컨대 족적은 사이즈만 같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 사람 거 아닐 수도 있다고 형사들은 생각했어도 아마 말로는 그랬을 거예요. 이거 똑 떨어지게 네 거야 인마 족적. 사이즈 딱 맞아 그냥. 딱 맞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분석해 보니까 그런 기법 있지도 않아 일선서에. 근데 우리가 지금 가서 돌려보니까 놓고 우리가 딱 돌려보니까 그냥 100% 일치야. 막 이제 뻥도 치지.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자백했습니다. 자백했어요?
이런 증거 등등이 발견되니까 더 이상 부인 안 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맞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송 시작한 지 20분 만에 사건 하나 해결했어요. 30분이구나. 10분 전에 시작했으니까 이 30분 만에 지금 범인 살인범을 하나 검거를 했는데요. 그러면 전모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게요. 왜 그랬을까? 정말 이거 할 얘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뭐 금방 검거하는 과정까지 지금 쉽게 왔는데 이제 뒷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 전모를 보면 이 죽은 서 씨하고 이 김 씨, 네. 이 가해자 김 씨는 평소에 형 동생하면서 가깝게 지낸 사이예요. 형 동생하면서. 이 김 씨가 더 형이죠. 예, 김 씨가 더 형입니다. 예. 그렇게 지낸 사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 김 씨가 운영하는 기획사 사업이 부진하니까 예. 서 씨한테 얼마를 정확하게 빌렸냐? 5,800만 원을 빌렸어요. 5,800만 원을 빌렸는데 네. 정한 날짜에 변제해 주지를 못했어요. 못 갚았구나. 못 갚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돈 관계가 철저하다고 그랬잖아. 서 씨가. 그렇죠. 이자 올려 해가지고 5,800만 원이 3개월 만에 7,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꾸 더 느는 거야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던 김 씨가 예. 서로 형 동생 하는 사이잖아. 그렇죠. 동생 좀 내가 좀 돈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 변제할 기일을 조금만 늦춰주면 안 될까? 조금만 늦춰줘. 예. 나 7,500만 원 순식간에 못 만들어. 예.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돈은 돈이야. 공사 분명히 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4월 28일 날 네. 서 씨가 김 씨를 자기네 집으로 부릅니다. 예. 형 좀 오시오. 예. 그거 이제 돈 얘기하려고. 네네네. 여기에 이제 김 씨가 가가지고 동생 살려줘. 나 좀 돈 한 번만 나올 봐줘. 때고 좀 봐줘.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서 씨는 이거 더 이상 시간 끌으면 안 되겠어. 이자를 받는 것도 뭐 돈이 있어야지 받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단판 지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 집으로 오셔 좀. 예. 하고 이제 불러드린 거란 말이야. 예. 근데 돈 안 된다고 살려줘 하니까 예. 단호히 거절을 했던 거고. 무릎까지 꿇고 1시간 정도 빌었대. 한 달만이라도 좀 김 씨가. 연장해달라고. 예. 왜 근데 이 연장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냐면 네. 이 서 씨가 좀 돈을 빌려주고 나면 이제 일종의 사채인데 예. 빌려주고 나서 제때 안 갚으면 왜 우리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보내잖아 그분들. 예. 그 채권 출심하는 좋게 그 말해서는 그게 보내잖아. 그게 이제 두려웠던 거야. 예. 그러니까 서 씨가 그런 부류의 인간들을 데리고 있었던 거지. 예. 그러니까 좀 살려줘. 한 번만 봐줘. 시간만 좀 한 달만 더 봐줘. 너 그 단판하면서 이번 달 며칠까지 안 갚으면 손 본다는 식으로 얘기했겠지. 예. 봐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요지부동에 필요 없어. 절대 안 된다. 속된 말로 이제 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끝나. 뭐 팔어. 뭐라도 떼어서 팔어 이제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야. 나아가서 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 왜요? 욕설이 나오기 시작했어. 야 이 뭔 새끼야. 대체 돈 언제 갚을 거야? 그러면서 이분은 신체에 결함이 있잖아. 그렇죠. 소아마비니까. 그 신체에 그 표현하면 안 되잖아. 장애인인 사람들은 비하하는 무슨 부자. 비읍시옷. 그걸 해버린. 아이고, 너무 인격적으로 모독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김 씨가 나이 더 많잖아요. 그렇네요. 그런 진짜. 사람이 이제 후배 앞에서 바지가랑이 잡고 무릎 꿇고 앉아서 사정을 했는데 오히려 신체를 비하하고 폭언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서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김가의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게 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되겠죠. 예. 그러나 이제 판결문에 실리면 앞뒤 전후 좌우 전후 다 살펴가지고 합리적으로 시줄날 줄 엮어서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하니까. 판결문에 실리기는 해요. 맞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실린 거 봐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야 이 새끼야 이 돈이 없으면 네 마누라도 팔아서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런 말을 듣고 눈이 팽. 그 순간 자기는 눈이 뒤집혔대요. 그래서 주방에 있던 그 집안이니까 네네네.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마구 찔렀다. 이게 이 김 씨의 자백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확보한 진상을 한번 보자고요. 네네. 이 서 씨하고 김 씨는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거 맞아요. 네. 그리고 실상 김 씨는 그 강남 소재 연예 기획사 대표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냥 그 기획사 회장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예.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기획사 정식으로 등재된 임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빌릴 때 괜히 기획사 슬슬 가서 도와주면서 명함은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직원 다니면서. 예. 그러면서 그걸 명분으로 돈을 빌렸나 봐. 원래는 돈이 많던 사람인데 예. 어떤 사유로 돈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명분으로 돈을 빌렸던 것 같아요. 이걸 서가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공중파 드라마국 간부들하고 참 친하대. 이런 드라마국 간부들하고 방송업계 하여간 좀 잘 나간 연줄이 있는 게 있긴 많네요. 그래서 그 저 출연하는 연예인들 예. 캐스팅하는데도 관여를 꽤 많이 했대. 캐스팅하는데도. 네.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 김 씨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장성급 군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복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네. 그리고 일본하고 영국 등에서 사진 공부를 한 유학파입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또렷한 어떤 직업 없이 자신 소유의 상가 임대 사업을 했어요. 그럼 월세 부자 받는 아버지가 거네요. 물려준 걸로. 네. 그래서 아내하고 두 아들의 가장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데 5년 전부터 이제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하고 상가를 처분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새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제 부진해지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씀씀이가 커요. 과소비 형이에요. 원래 잘 살았다 보니 본인이 자기 피땀 흘려서 벌지 않은 돈은 아는 쉽죠. 사람은 돈의 어떤 소중함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맹점이 있어요. 문제는 여성 연예인과 사귀다가 정리가 되는 바람에 돈이 많이 나간 겁니다. 아이구나. 사건 당일 날이 4월 27일이잖아요. 네. 그 전날 26일 날에도 이 김 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서씨 집을 방문을 했었어요. 원래 왔었어요. 네, 그때는 채무 독촉을 늦춰달라고 이게 호소를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4월 26일 날 1차 한번 왔다 간 거야 스스로. 한번 부르기 전에도. 예. 그리고 4월 27일 날 다시 찾아갔다가 앞에서 말한 났네요. 이유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범행한 이후에 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도주한 겁니다. 그래서 안 찍혔군요. 네. 그래서 이걸 계획범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 수감 중에 요건 집 좀 잠깐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수감 중에 논란을 야기한 발언을 좀 했어요. 왜요? 원래 이거 연예인하고 연관이 된 사건이 뻥 터지잖아요. 예. 그러면 사건의 본 성격이 사라져버려. 수사를 못해 수사를. 연예인 연관된 쪽으로 전부 다 가시거리가 다 동원되니까 미쳐버린다니까 이 사건 수사하는 게. 이것도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구속 수감이 딱 됐잖아. 네. 그러니까 연예계가 관련된 사건은 사건 자체보다 외적인 논란이 되는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수사 경찰들이 이거 늘 대비해야 되거든요. 네네. 여기도 여지없이 당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구속 수감 딱 됐는데 그 다음 날 이 김 씨가 기자들을 딱 모아가지고 인터뷰해요. 범인이. 예. 그러면서 사건 외적인 연예계 쪽으로 성격을 몰고 가려는 시도를 해버립니다. 우리 이거 소위 말하면 그냥 물타기입니다. 물타기. 예. 그렇지 않아도 연예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였어. 혹시 무슨 연예인 연관되나 뭐 이러면서 나올까 하고. 예. 얼마나 좋았겠어. 그럼요. 예. 내용이 뭐인 줄 알아요? 뭐라고? 뭐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가 사람 죽인 거를 물타기 하려고 예. 연예계 쪽으로 확 돌리는 거요. 돌려버린 관심을. 거야. 예. 그러니까 머리는 좋은 거지. 이 죽은 서씨 얘는 나쁜 놈이었다. 네. 내가 죽이지 않았어도 네. 누군가에 의해서 죽었을 거다. 이 서씨는 연예인 이름 말씀 안 듣게요. 연예인 여성 누구하고 깊은 관계였다. 이거에 이제 한마디에 그냥 뒤집어지는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평소 서씨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가라오케에서 그 여성 연예인하고 성관계였다고 나한테 자랑스럽게 말해서 내가 알고 있다.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서 씨하고 연관된 연예인을 좀 한번 당신들 캐봐.
던진 거예요. 이렇게 기자들한테 던져준 네, 거라는 던진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기자들이 질문했죠. 그런데 왜 그렇게 끔찍한 그 범행을 했는가요? 예, 예. 이렇게 하니까 서 씨에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협박을 했다. 껄핏하면 건달들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중학생인 내 아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게 너무 불안했다.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지. 네. 그 살인을 한 사람 치고는 너무나 침착하고 담담했대요. 그리고 모든 걸 체념한 듯이 보였고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게 진실처럼 다 느껴졌어요. 이 기자들이. 특히 연예부 기자들이 얼마나 신나겠어. 먹이 하나 던져줬겠다. 뭐 신났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은 본의 아니게 형사들은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수사가 전환됩니다. 아 그래요? 이게 참 거지가 돼요 이런 사건 하는 게. 그래서 경찰은 혹시 이 김 씨 말고도 연예인하고 연관된 뭐가 있을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연예인과 사건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네. 그것도 아니어도 확인은 필요하니까 네네.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단독범 아닐 수도 있다고 본 거예요. 네. 이때부터 제하의 이 언론들은 사건보다는 연예인 관련 여배우 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만 맨날 예측 대서특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그 추측성 보도가 줄에 줄을 잇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경찰은 공범 가능성은 배제 안 해요. 배제 않고. 그런데 평소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서 씨는 술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술을 마시지 않고 운동도 했고 건장한 사람인데 예. 다리가 많이 불편한 그 김 씨한테 무방비로 당할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형사들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완전히 배제하면 안 되니까. 네. 겸사겸사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현장 검증을 하는데 자꾸 주저하고 막 당황하는 기색이 굉장히 많아요. 공격도 3번밖에 안 했다고 그래. 14번 찔렸는데 막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14번 찔린 데서 지가 3번만 찔렀다고? 그럼 나머지는 그럼 공범이 혹시? 있다는 거야? 예. 형사들도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형사들이 범위를 다시 늘립니다. 김 씨만 건거하고 끝난 거로 생각했는데 네. 아니야 이거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은밀하게 그 가라오케 예. 단골 연예인들 리스트를 형사들이 할 수 없이 입수해서 내사에 들어갑니다. 연예인들 좀 딱해요. 그런 거 보면. 그 과정에서 예. 이 김 씨가 말하는 서 씨의 여성 연예인 그 관계를 맺었다는. 이 외에 4명의 연예인들의 명단이 또 언론에 보도돼요. 그러니까 다 피해자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네요. 경찰이 수사를 하니까 또 뭐가 있나 보다. 뭐 있나 보다 하고 다 달라붙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건 수사가 아니라 연예인 수사가 돼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 연예인하고 이혼한 정치인 남성까지도 이제 서 씨하고 친했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해요. 아이고 막 난리가 수사라는 게 났네요.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서 씨의 단축번호 1번이 있었어요. 1번. 1번? 1번이 이름이 경아예요. 경아. 오 여자 여성. 예. 그 여성 연예인 이름에 경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다 조사해요. 연예인 맞았어요, 이 경아. 결국 경찰은 경아가 누군지를 찾아냅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아 연예인. 서울 용산구에 사는 평범한 유부녀고요. 격리 직원이었어요. 격리 직원. 그런데 경아 1번으로 해놓고 근데 원래 격리 직원이 1번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격리가 대빵인지 뭘 그래. 참 이름 보면 이게 웃겨요. 경아. 이게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예. 50년대 60년대 여성 이름으로 가장 연예인 이름으로 많이 팔렸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뭐예요? 무슨? 오키입니다. 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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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7, 80년도 80년 들어와서 일반적으로 여성 연예인 이름으로 잘 팔리는 게 경아. 경아. 오래간만에 같이 누워보는군. 별들의 고향이니 뭐냐. 경아, 오키 있더라고요. 사건하고 관계없는 얘기했네 괜히 또. 하여튼 경아는 찾았어요. 네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가 형사들이 이 사람 자백 받아놓고 이게 갑자기. 아무래도 미진하다고 판단돼갖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예인을 다 수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하고 친한 스폰서 정치인 막 다 난리가 났겠네요. 참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예.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범인 김 씨 주변도 다 밝혀지게 되죠. 그러게 되겠죠. 김 씨 지도 이제 지 뒤도 다 까지는 거예요. 결국은 지가 연예인 서 씨하고 연예인 여배우 관계를 폭로했는 저 물기를 잡아 돌리려고 터뜨렸는데 네. 그거를 막 조사하다 보니까 그것만 조사하나? 그렇죠. 김과 지도 그러면 누구랑? 지는 이혼하고 사는데 지는 얼마나 했겠 그때 지도 조사 들어갈 거 아니야 경찰이. 예. 왜? 김과 지가 만나던 연예인 여성이 서 씨한테 배신하고 가서 죽였을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경찰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김과 이 사람 여자 관계도 또 조사 들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아이고. 이런 사건 수사 진짜 짜증나 이거. 범인은 잡아놓고서 지금 그러니까 형사가 강력기 형사가 갑자기 흥신소 직원이 돼버린다니까. 이 거지 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사하다 보니까 예. 이 김과 이 사람이 예. 이 유명한 사람인데 한 여성 연예인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게 드러나요. 아이고나. 참.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 예. 이 여성 연예인이 빨대 꽂았었던 거예요. 이 김가한테. 돈을 주느라고. 그냥 그 건물 세주면서 누르랄라 살 사람인데 여성 연예인을 만나고 스폰서 역할을 하면서 빨대 꽂혀갖고 다 빨린 거예요. 그리고 서 씨한테 사채 빌려다가 이제 맞아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 이게. 그래서 범행한 거 이게. 자, 이어서 1999년부터 2000년 가을까지 경제적으로 그냥 풀로 지원을 해드렸어. 그 여성 연예인을. 예. 그리고 그냥 심지어는 그 여성과 예. 그 여성이 속한 기획사 직원들까지 다 데리고 해외여행도 댕겨오고 그랬어. 막 펑펑 썼네요. 팡팡 쓴 거지 팡팡. 또 서초동에는 또 그 여성의 오피스텔도 마련해줘. 근데 그거는 뭐 같이 주무시는 곳이지. 그 서초동에 그 여성 오피스텔도 마련해주고. 아이고. 심지어 이 김 씨는 그 여성의 매니저로부터 예. 무슨 말을 듣냐면 여기 매니저 참 나쁜 놈이야. 뭐예요? 무슨 말을 했어요? 이게 계속해서 스폰을 해주다가 어느 날 끊어버리면 여성의 이제 그 스폰이 끊기잖아. 그럼 나가리지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요 매니저 여성 그 연예인 매니저 하는 놈이 계속 돈 뜯어 먹으려고 약점 잡아서 어떻게 해요? 예. 마치 위해 주는 척하면서 김 씨한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해? 아이 김 사장님. 예. 그 연예인 그 걔가 나는 걔 매니저 하지만 예. 걔가 나중에 김 사장님 배신하면 어떡해. 예. 그 영상 하나 찍어 두셔. 그 보험으로. 사실은 지가 나를 생각해서 보험으로 영상 하나 찍어 놓으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성 연예인한테 엮이는 거 되는 거예요. 엮이는 게 거꾸로. 요 매니저 나쁜 놈이 그 사장님 보험용으로 비디오 하나 만드시죠. 그리고 장소까지 섭외를 해요. 예. 그래가지고 서울 모 호텔에서 비디오를 촬영 20분 분량의 비디오를 촬영을 딱 해놨습니다. 아이고 참. 이게 나중에 이제 이 검거된 김 씨 친구가 최종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영상인데 네. 이제 무슨 비디오인지 아시겠잖아요. 이제 그런 거고. 보험용 이건 거꾸로입니다. 스폰을 배신할 거를 대비해서 계속 돈 뜯어내려고 그러면서도 거꾸로 연예인이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사장님. 위해 주는 척하고. 뭐 비록 제 매니저 하지만 그래도 나 사장님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 찍어 두시죠. 그 말 듣는 순간 바보 된 거예요. 아이고.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추악한 연예계의 현상이죠 이게. 이런 거 이제 그래서 김 씨 주변도 다 낱낱이 밝혀졌어요. 경찰이 조사한 거예요 이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범 관계를 꼼꼼히 조사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네. 김 씨 이외에. 그리고 특히 현장에 제3자의 흔적이 없더라. 더 이상 없더라. 그러니까 김 씨 단독범이다. 김 씨도 시종일관 돈 내놔라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죽였다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네. 또 그래서 그 비디오 때문에 죽였나 또 이게 막 언론에 났어요. 비디오 테이프 때문에 죽였나 뭐. 네네네. 그거를 뭐 서 씨가 또 가지고 있으면서 뭐 협박을 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냐 예, 이런 말도 나왔는데 아니다. 그 비디오는 연예인 관련된 사건은 이 사건하고 무관하다. 예. 이게 더 논란이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까지 경찰이 해줘야 할 입장에서 그냥 김 씨의 사생활에 불과했다. 경찰은 그렇게 발표하고 털었고요. 결국 이 사람은 2003년 5월 15일 날 예. 검찰로 구속 송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은 관련 보도가 없어요. 아 그래요? 찾아보십시오.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추정을 해보면 네. 이게 과연 정말 우발적이었는지 여부. 그러게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사채놀이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막 이자 뒤집어 씌우고 막 겁주고 막 때리고 했는지 여부. 예. 건달들을 통해서 또 뭐 그런 게 있었는지 폭언한 것도 확실히 맞는지 네. 뭐 이런 것 등등을 종합해서 심신미약은 인정 안 했어요. 그렇지만 네네. 신체 장애는 좀 분명히 좀 참작이 됐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은 겨우 변했습니다. 이 사람. 추정하더라고요. 20년 내외로 추정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계산을 해보십시오. 2003년이니까 2000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나왔거나 곧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정리하고 이렇게 형이 떨어진 거를 정리하고 나서도 그럼에도 지금까지 남는 의혹이 있어요. 뭐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냐.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근데 경찰은 우발적으로 봤습니다. 김 씨도 우발적으로 신체를 모욕해서 죽였다고 얘기했어요. 네네. 우발적으로. 네. 그러나 이 김 씨가 그러기에는 CCTV를 피해 가지고 5층까지 오르내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찍혔었잖아요. 그게 우발 범죄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더욱이 다리도 그러니까 그 불편한 힘든 사람이 엘리베이터도 이용 안 하고 이건 우발로 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 이렇게 만약에 사람을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고 나서 막 피가 묻고 이렇게 하니까 숨기고 싶어서 갈 때는 그럴 수 있죠. 계단을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러면 올 때는 그러니까 이게 우발범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찰도 우발로 결론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러게요.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CCTV를 피해서 5층을 오르내린다? 갈 때? 그게 우발범죄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범행할 때 자기가 입었던 옷을 한강에 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못 찾았어요. 경찰이. 뭐 일부러 못 찾은 건 아니겠지만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 지인들 진술에 따르면 서 씨의 언행은 평소에도 거칠기로 유명했대요. 그건 맞아요. 범행 당일날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김 씨가 새삼스럽게 격분할 이유가 없대요. 원래 맨날 원래 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격분해가지고 칼을 휘둘렀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인들 얘기가. 뭔지 이거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구동성으로 지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저는 계획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지 우발범죄로 단적으로 딱 잘라서 형이 비록 끝났지만 이 내린 거는 안 맞아 보여요. 저는 교수님 그 부분도 약간 특이한 게 이틀 연속으로 가갖고 두 번째 날에 그러니까요. 사건이 있었잖아요. 물론 본인은 이 두 번째 날에 사건이 있을 때 서 씨가 먼저 오라고 뭐 했다고 하지만 그건 모르잖아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모르잖아요. 어쨌든 하루 전날에 찾아가고 그 다음날 또 찾아가고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글쎄요. 전날 가서 안 들어주니까 그 다음날은 계획하고 가서 죽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를테면 뭐 CCTV 위치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확인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공범 물론 공범은 근거를 못 찾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고. 그럼 범행 동기를 또 한번 보자고. 우발적인 범행은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범행 동기 보자고요. 김 씨가 형편이 어려웠어도 채무 7,500만 원 정도를 융통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주변 진술이에요. 부자 망해도 3년 살아요. 그러게요. 그런 말이 있죠. 그 7,500 못 줘가지고 사람 죽일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해요. 어떤 지인 같은 경우는 나라도 빌려줄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 망해도 그래도 이 정도는 융통할 수는 있었을 거다. 그렇게 주변에 추진해요. 그게 범행 동기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아요. 주변에. 그리고 김 씨가 돈 말고 서 씨한테 다른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서 씨가 뭔가 다른 거 협박한 게 아니냐. 돈 말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김 씨하고 한 4년 동안 스폰 관계를 유지했던 여성 연예인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진술이 상당히 그래요? 많았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김 씨가 스폰해 주던 여성 연예인이 김 씨가 망조가 들어서 끊으니까
서 씨하고 연결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감정 때문에 또 살해한 게 아니겠느냐. 돈 7,500보다는 주변에서.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그 여성 연예인이 서 씨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 주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말만 설설설 이렇게 많은 거죠. 근데 요 밝혀지는 우발적인 범행도 아니고 계획적인 범행 요소도 있고 범행 동기 등등 따져보면 그런 말들이 또 전혀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게요. 그렇지만 뭐 김 씨는 끝까지 돈하고 모욕적인 발언 때문에 죽였다고 주장을 하죠. 그 이후에 이제 뭐 경찰은 더 이상 뭐 밝히지 않았고 실익도 없으니까 네네. 우발 범죄를 확 털어버렸는데 네. 분명한 건 우발 범죄는 아니에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의혹이 많이 있네요. 네,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김 씨 이 사람은 구속영장 실질 심사 후에 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네. 죽은 서 씨도 인생을 잘못 살았고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네. 나도 역시 그렇다. 오. 죗값을 달게 받겠다. 이런 그 인터뷰를 탁 뺐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의미심장하네요. 네, 죽은 서 씨도 인생을 잘못 살았고 나도 그렇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때 형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서 씨하고 김 씨는 돈 문제 또 뭐 모욕적인 언행 뭐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뭐 이런 걸로 원수가 돼서 비극으로 끝을 맺었다. 이 사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사건이 정리된 걸로 보였는데 이게 금방 안 끝나더라고. 연예인 사건이. 그렇겠죠. 예. 그 뒤에 추후에 여러 설설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다시 한참 지난 다음에 확인된 사실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추정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김 씨는 유학을 마치고 입국을 해가지고 네. 90년대 초에 서울 용산에서 전자대리점을 하다가 실패했대요. 네. 그러다가 판촉회사를 창업을 했고 또 그것도 실패하고 네. 99년경에 여성 연예인을 만나서 스폰서 관계가 돼요. 아하. 99년도에. 네네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디오 찍은 건 여성 매니저가 권유를 했는데 엮은 거예요. 거꾸로. 예. 그래서 심지어 매니저가 비디오를 근거로 해갖고 김 씨라고 협박해서 돈도 많이 뜯어갔대요. 오히려 엮여가지고 위에 주는 정확하는 말에 예. 이게 보험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게 있었고 2001년경에 이 김 씨는 집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는데 네. 아내가 전화를 받으니까 카드 대금 독촉 전화했다는 거예요. 카드 값빨대라고. 이게 이제 이 아내한테 들키게 된 케이스야 이게. 아, 들켰어요. 여성 연예인하고 스폰하는 걸 아내한테 들키게 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2001년도에 집에다 휴대폰을 우연히 놓고 김 씨가 나가. 예. 나갔는데 집으로 전화가 막 걸려오니까 그 남편 전화를 받았어 아내가. 그랬더니 카드 대금 독촉 전화가 막 온 거야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 명의로 돼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뭐야 아내가 무슨 네 남편이 카드 대금을 이렇게 연체했다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네. 거기서 그냥 호텔 이용내기 쫙 나온 거야. 호텔 이용 내역이. 김 씨 그냥 그 사건으로 그냥 마누라하고 그냥 딱 걸려갖고 난리 났겠네. 이혼 직전까지 같이 싹싹 빌어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2002년 말경에 이제 김 씨도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까 연예인하고 파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여자 연예인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연예인 여성이 서 씨하고 같이 다니는 걸 많이 봤다. 주변에서. 그러면 조금 그림은 그려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김 씨 귀에는 그게 안 들어왔겠어요. 그럼요. 비록 내가 스폰 못 해주지만 이제 나 이제 돈 없다고 버리고 저 서씨한테 갔구나. 이게 이제 추후에 다 발견된 사실들이에요. 예. 확인된. 이제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김 씨한테 돈 좀 빌려줬다고 서 씨가 엄청나게 달달달 볶고 네네네. 건달시켜서 위협하고 양수겸 겸장으로 막 꼭지가 돌 만한 상황이 온 거지. 이미 아내가 그거 다 알고 있는데 서 씨가 김 씨 불러가지고 얘기했대. 너 비디오도 있어. 네 마누라한테 너 돈 안 갚으면 내가 이 비디오 갖다 줄 거야. 네 마누라한테. 아하. 이렇게 겁을 좀 주기도 했대요. 근데 사실은 김 씨 마누라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는데. 근데 서 씨는 그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김 씨는 이즈음의 여배우에 대한 배신감. 예. 그리고 채무로 인한 빚독촉증에 대해서 엄청 분노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몇 번 술자리에서 얘기한 적이 있대. 어떻게 해요? 서씨 죽여버린다고. 감정이 엄청 안 좋았구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4월 26일 날은 모욕적인 그 서씨의 말을 듣고 귀가를 일단 했었잖아요. 예. 그때 모욕적인 말을 듣고 나온 다음에 그날 새벽에 네. 이 김 씨가 본인이 알고 있던 댄스 그룹 그 가수를 만났대요. 예. 그때 술 마시면서 내일이면 큰일이 하나 우리나라에 벌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네. 이랬었다는 게 이게 추후에 발견된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김 씨 휴대폰 내역을 보면요. 그 술자리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네. 4월 27일 날 01시 55분에서 02시 58분 사이에 예. 4명한테 전화를 한 게 나와요. 예. 그 다음날 사람 죽였고 그날 당일날 죽인 건지 새벽이니까. 예,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강남 룸사롱에서 일하는 여성이에요. 그 여성을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더니 그 여성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앞으로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하루만 나하고 같이 있어주면 안 되냐고 그 룸사롱 여성한테 전화해서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 준비 마음이 끝난 게 먹었네요. 예. 준비가 마음을 굳힌 상태가 죽여야 아니었나. 되겠다. 마지막으로 여자랑 같이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하고 아니고. 그리고 사건은 4월 27일 날 23시 30분경에 발생한 거고요. 네. 그때 가서 이제 그게 기회가 있었어요. 2달만 연기해달라고 1달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때 네네. 오케이가 됐었으면 아마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수도. 예. 근데 그게 안 됐던 것 같고요. 네. 욕설 그다음에 신체적인 결함에 대해서 또 부탁도 거절하니까 거기서 이제 범행한 걸로 보여요. 당시에 이 서 씨는 이런 말도 했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뭐야? 너 인마 연예인 그 우리 집에 오는 연예인 여배우 누구 이 사람들은 내가 전화하면 좋아해 인마. 그리고 너 만나던 여자 내가 전화하면 득달같이 달려와. 이 XX 같은 새끼야. 뭐 이러면서 아마 여기서 좀 더 약간 분노했지 않나 모멸감을 좀 예. 보여지는 것 같고요. 이 보고서에 보면요 위와 같이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김 씨는 극도로 흥분을 해가지고 예. 식탁 위에 있는 흉기를 들고 바로 피해자에게 꿇어 하고 소리쳤대. 꿇어. 이 새끼 너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야 나한테 꿇어. 어디? 예. 꿇어 하고 소리쳤고 이 피해자가 놀라서 예. 갑자기 칼 들고 칼 들고 나니까. 뒷걸음치면서 양손을 이렇게 내미는 순간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 새끼야 하면서 그냥 배하고 가슴을 팍 찔리니까 그건 제압돼요. 그죠. 일단 우선적으로 팍 공격이 있으면 팍 꽂히는 순간 이미 힘 못 써요. 칼 안 맞아본 사람들이 무슨 영화 보는 것처럼 그냥 탁 맞으면 쑥 뻗고 확 싸우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맞아본 놈이잖아요. 나는 다 아랫도리가 다 풀려버린다니까. 뜨끔하는 순간 아랫도리가 착 풀려버린다니까. 칼 맞아봤잖아요 내가. 죽으면서 살아 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바로 그냥 꿇어 해놓고 왜 이래 하는데 그냥 막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찔러서 꼬꾸라지니까 마구 찔른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하면 서씨 살해의 직접적인 동기에는 여성이 개입돼 있을 개연성이 보다 높다. 그러네요. 살해 동기에 돈도 분명히 단순히, 작용했지만 예. 그냥 경찰은 그냥 돈 욕설로 그냥 정리했지만 추후에 다 조사한 어떤 그 정황 같은 거를 종합 평가하면 여성이 개입돼 있는 거는 여성 연예인 분명하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거는 계획 범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발로 갔지만. 죽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사전에 먹은 건 진지게 맞는 것 굳혔어요. 같아요. 예. 그래서 계획 범죄인 듯 우발 범죄 성격을 띄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순간 칼로 막 찌르고 이런 순간에는 우발이었겠지만, 굉장히 격분이었겠지만 계획이 돼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죽인다 뭐 이렇게. 그런데 이건 진짜 중요한 게요. 계획 범죄가 받아들여졌다면 이 사람 묵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올해 내년 못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갖고 내가 더 이상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라도 확인되면 말씀드리겠지만 만약에 이 계획 범죄 요소가 경찰은 이제 우발로 그냥 털었거든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계획 범죄 요소를 인정해 줬다면 이 사람 무기 받았을 거예요. 그러게요. 그렇죠. 계획 못 범죄니까. 나올 겁니다 이거.
근데 만약에 우발로 봤다면 올해나 내년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네요. 20년 내외 정도로 끝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아휴. 사건이 이게 이 강남 가라오케 사장 살인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강남 가라오케 사장 살인 사건. 2003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특히 그냥 연애 관련된 연예계 관련된 이 어떤 그 보도에는 정말 그 돗대기 시장 마냥 시끄러웠어요. 그냥 막 이 말 저 말 막 별별 말 다 나오고. 일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저 살인 사건 그 수사는 본질은 저 뒷전이고 연예인 쫓아다니고 막 연예계 갑자기 저 연애 수첩이 돼가지고 연애 수첩 그거 하러 다니느라고 고생 무지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연예인이 개입된 사건 하나 딱 걸리잖아요. 엄청 시끄럽죠. 진짜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때 형사들.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아휴. 그래서 오늘은 강남 가라오케 사장 살인 사건. 어찌됐건 뭐 그 사람이 돈에 인색하고 말이 거칠고 없는 사람을 함부로 했을지 여부, 또 사채놀이를 너무 악랄하게 했을지 여부, 뭐 이런 거 등등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죠. 예, 죽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아니 뭐 나름대로는 그런 유흥업소 연예계 쪽에서 종사하면서 술 한잔 안 먹고 살았다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서 씨는 어찌됐건. 예. 근데 이제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건 궁극적으로 내가 볼 때는 김 씨예요. 그렇죠. 자기 지금 부인 자기 뭐 비하 발언하고 뭐 어쩌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초한 측면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장성급 아버지가 좋은 재산 만들어줘 가지고 그냥 남겨주든 먹고 조물주 놀게. 위에 건물주 아닙니까? 맞아요. 조물주보다 높은 게 건물주인데 건물주 하면서 세나 받아서 누르라라 편하게 잘 살 판인데 부모가 또 영국 뭐 이런 데 유학까지 보내줘 갖고 사진 전공하고 말이야. 사진 전공 돈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부모의 은덕을 받고 잘 살았으면 삶을 잘 살아야지. 여자한테 여자 연예인한테 빠져갖고 스폰이나 하다가 돈 다 빨리고 협박당하고 사채 빌려가지고 못 갚고 어린 친구한테 두들겨 맞고 그랬다고 그래서 또 사람 죽이고 여기서 인생을 가장 거지같이 잘못 사는 사람은 김 씨예요. 그렇죠. 맞아요. 이 사람은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단지 이 사람이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뭐 동정해주고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사람 죽인 살인범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분명한 김 씨 나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네. 그렇게 정리하면서 강남 가라오케 사장 살인 사건. 근데 이 강남 가라오케 사장 살인 사건을 이제 보도도 나오고 네. 뭐 유튜브니 이런 데서도 방송하는 게 꽤 많은데 네. 이상하게 이 기류가 예. 김 씨를 굉장히 동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죽은 서 씨를 아주 악마화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건의 성격을. 그렇네요. 아니, 그러니까 설령 진짜 뭐 서 씨가 악랄하게 뭐 사채를 받고 뭐 설령 김 씨가 그 스폰했던 여자를 뭐 뺏어갔든 만났든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건 그거고 살인 사건은 살인 사건인 거죠. 김 씨가 살인을 쳤는 걸요. 맞습니다. 네. 나쁜 사람의 규정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강남 가라오케 사장 살인 사건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